책을 읽다가 한 문장 앞에서 멈춰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폴레온 힐의 책이었어요. 자기 계발서를 읽다 보면 그런 문장들이 있잖아요. 익숙해서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넘어가게 되는 문장들. 그날도 그냥 그렇게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성공은 실패처럼 보일 때 한 걸음 뒤에 있다. 그 문장 바로 뒤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바로 다비라는 사람이었어요. 콜로라도에서 금광을 캐다가 금맥이 끊긴 것 같아서 장비를 헐값에 팔고 떠난 사람. 그런데 그 장비를 산 고철상이 기술자를 불러서 다시 파보니까 다비가 멈춘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단 3피트 아래에 거대한 금맥이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책을 덮고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떠오른 생각이 하나 있었거든요. 내가 지금 포기하려는 것도 사실은 그 3피트 앞일 수도 있겠구나. 며칠 동안 이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이게 단순히 옛날 자기 계발서에 나오는 일화로만 읽히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우리 눈앞에서 거의 똑같은 모양으로 한 번 더 벌어지고 있는 일처럼 보였거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해요. 7년째 여긴 비었어 라는 말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떠나고 있는 광산. 그런데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광산. 파이 네트워크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다비의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볼게요. 때는 미국 골드러시 시대였습니다. 다비의 삼촌이 콜로라도에서 금광을 발견했어요. 처음 몇 수레를 캐서 재련소에 보냈더니 결과가 정말 좋게 나왔거든요. 그 지역에서 가장 풍부한 금맥 중 하나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두 사람은 완전히 들떴습니다. 빚을 내서 제대로 된 채굴 장비를 들여왔고 본격적으로 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금맥이 사라졌어요. 아무리 파도 더 이상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국 두 사람은 장비를 고철상에게 헐값에 넘기고 콜로라도를 떠났습니다. 장비를 산 고철상은 다비처럼 곡괭이를 들고 직접 파지 않았어요.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광산 기술자를 부른 일이었거든요. 기술자가 와서 측량을 하고 지층을 분석했어요. 그러고는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다비가 멈춘 지점은 단층선 바로 앞이었고 금맥은 그 단층 너머로 이어져 있었다는 것. 단 3피트만 더 파면 금맥이 다시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철상은 그 지점을 팠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달러를 벌었어요. 여기서 한 가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비는 왜 실패한 걸까요? 게을러서일까요? 아니요.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팠던 사람이에요. 운이 없어서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는 진짜 금맥 위에 서 있었거든요. 다비가 실패한 이유는 사실 단 하나예요. 그는 기술자에게 묻지를 않았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고 자기 곡괭이가 닿지 못한 곳은 그냥 없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게 전부예요. 저도 압니다. 이 이야기는 워낙 자주 인용돼서 좀 식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 결국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하고 넘어가도 이상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이 이야기가 다르게 다가왔던 건 따로 있어요. 다비의 삼촌은 그 광산에 몇 년을 쏟아부었던 사람이에요.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이요. 그 긴 시간을 버틴 사람이 마지막 3피트 앞에서 멈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다비가 아닐 거다. 나는 끝까지 갈 거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며칠 동안 다비의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순간 깨달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 눈앞에서 한 번 더 반복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6개의 거의 똑같은 모양으로요. 첫 번째 평행선, 처음엔 모두가 들떴어요. 다비의 광산도 그랬죠. 첫 광산에서 풍부한 금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흥분했거든요. 파이 네트워크도 똑같았어요. 2019년 출시 직후 스탠퍼드 박사들이 만든 모바일 채굴 코인이라는 컨셉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두 번째 평행선, 그러다 금맥이 끊긴 것처럼 보였어요. 다비도 어느 날 갑자기 금맥이 사라지는 경험을 했죠. 파이는 어땠을까요? 길어지는 메인넷 일정, 끝나지 않는 KYC, 미뤄지는 거래소 상장. 사람들이 똑같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긴 비었다고요. 세 번째 평행선, 이건 사기야 라는 말이 퍼졌어요. 다비의 동료들도 분명 그랬을 거예요. 파이를 두고도 똑같은 말이 나왔잖아요. 폰지다, 사기다, 데이터만 빼가는 거다. 이런 말을 한 사람들을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7년이란 시간은 누구에게나 짧지 않거든요. 의심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솔직히 누구에게나 그런 시기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평행선, 그리고 사람들이 헐값에 처분하기 시작했어요. 다비는 장비를 고철상에게 헐값에 넘겼어요. 그리고 파이 채굴자들은 무엇을 헐값에 처분한 걸까요? 바로 시간이에요. 7년이란 시간을 헐값에 처분한 거예요. 매일 한 번 누르면 되는 채굴 버튼을 멈추고 계정을 그대로 방치하고 어차피 안 될 건데 하면서 등을 돌렸거든요. 다비가 광산을 버린 방식과 정확히 같은 모양입니다. 다섯 번째 평행선, 그런데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철상은 떠나지 않았잖아요. 대신 그 자리에서 한 가지 다른 행동을 했어요. 바로 기술자를 부른 거죠. 그럼 파이 네트워크에서 기술자는 누구일까요? 저는 기술자가 두 종류라고 봐요. 하나는 백서와 로드맵, 코어팀 발표를 직접 읽는 사람들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그걸 자기 나름대로 분석해서 같이 나누는 사람들이고요. 떠난 사람들은 다비처럼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고, 남은 사람들은 고철상처럼 묻고 또 묻는 쪽을 택했어요. 여섯 번째 평행선,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남아요. 다비가 멈춘 그 지점에서 금매까지는 단 3피트였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걸까요? 솔직히 그 거리는 저도 모릅니다. 3피트보다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정말 1피트, 바로 코앞일 수도 있고요. 다만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떠난 사람은 그 거리를 영원히 알 수 없어요.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파이 네트워크가 반드시 성공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비의 삼촌이 판 광산에 진짜 금맥이 있었던 건 솔직히 결과를 알고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떤 광산은 정말로 비어 있었겠죠. 또 어떤 광산은 아무리 파도 끝까지 아무것도 안 나오고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확신한다, 그런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저도 모르거든요. 그래도 제가 파이를 놓지 못하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글로벌 KYC 규모예요.
지금 이 순간 파이 네트워크가 보유한 실명 검증 사용자 수는 솔직히 다른 어떤 크립토 프로젝트도 가지지 못한 자산입니다. 수천만 명 단위의 검증된 사용자거든요.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미래에 어떤 디지털 인프라가 만들어지든 이 자산은 쉽게 사라지는 종류의 것이 아니에요. 둘째, 코어팀의 일관된 방향성이에요. 7년이에요, 7년. 7년 동안 백서의 큰 그림에서 벗어난 적이 없거든요. 크립토 역사를 돌아보면 7년간 초심을 지킨 프로젝트가 얼마나 드문지 조금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대부분은 도중에 피벗하고 토크노믹스를 바꾸고 약속을 깨요. 파이는 그러지 않았어요. 느리다는 비판을 들으면서도 가던 길을 계속 갔어요. 셋째는 파이의 런치패드 구조입니다. 세 번째 이유로 말씀드린 파이의 런치패드 구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걸 한번 이해하고 나면 왜 파이가 그동안 그토록 느렸는지, 그리고 그 느림이 왜 사실은 강점인지가 보이거든요. 우선 일반적인 크립토 런치패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셋 코인이 런치패드에 올라와요. 사람들이 구매를 해요. 그 구매 금액이 어디로 갈까요? 개발팀의 지갑으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개발팀이 자금을 들고 사라지는 일, 초기에 펌핑하고 덤핑하는 일, 약속한 제품은 영원히 나오지 않는 일. 게다가 대부분의 신규 코인은 IOU 상태로 시작해요. 차용증인 거죠. 나중에 갖겠다는 약속만 있는 거고요. 백서와 약속만 있는 단계에서 제품도 없이 토큰부터 발행되는 구조. 우리는 이걸 정말 너무 많이 봐왔잖아요. 그런데 파이의 런치패드는 좀 달라요. 첫째, 구매 금액이 개발팀에게 가지를 않습니다. 유동성 풀로 들어가요. 프로젝트가 만에 하나 도망간다고 해도 유동성은 그 자리에 남는다는 뜻이에요. 먹튀를 할 경제적 유인이 구조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거예요. 둘째, IOU 상태로는 발행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작동하는 앱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제품이 먼저, 토큰이 나중. 이게 파이의 순서예요. 셋째, 그 앱이 코어팀의 심사를 통과해야 해요. 아무 프로젝트나 들어올 수가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다른 코인들이 빠른 이유는 검증을 건너뛰기 때문이에요. 파이가 느린 이유는 검증을 거치기 때문이고요. 7년이라는 시간은 게으름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건너뛰지 않겠다는 선택의 결과였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상상을 하나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그 3피트 앞에 서 있는 거라면 그 너머에는 어떤 풍경이 펼쳐져 있을까요? 첫 번째 풍경, 평범한 사람이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사면서 파이로 결제를 해요. 사장님은 그걸 받아서 다음 손님의 거스름돈으로 내주고요. 화폐가 화폐답게 작동하는 세상이에요. 지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파이 사용처 지도가 계속 확장돼서 그 끝에 도달했을 때의 풍경이에요. 두 번째 풍경, AI가 모든 콘텐츠를 만드는 시대가 와요. 그러면 이건 진짜 사람이 한 일이다 라는 증명이 필요해질 거예요. 그때 수천만 명의 검증된 신원 데이터를 가진 네트워크는 어떤 가치를 가지게 될까요? 파이 아이디가 단순한 로그인 수단이 아니라 AI 시대의 인간 검증 레이어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세 번째 풍경, 로봇이 노동을 대체하기 시작하는 시대가 와요. 인간이 새로운 분배 구조를 고민하게 될 때 이미 수억 명의 검증된 사용자를 가진 글로벌 네트워크가 옆에 있다면 저는 이게 단순히 한 코인의 이야기로만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 모든 건 시나리오겠죠. 확정된 미래가 아니거든요. 다비의 고철상이
그 3피트를 팔 때도 확신이 있었던 건 아닐 거예요. 그저 기술자의 말을 한번 믿어보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다비는 3피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가 멈춘 이유는 게으름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기 때문이에요. 파이 네트워크는 7년이라는 시간을 걸어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떠난 사람들과 남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갈렸고요. 떠난 사람들은 다비처럼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고, 남은 사람들은 고철상처럼 기술자에게 묻기를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한 문장이 오늘 이야기를 거의 다 요약해 줘요. 성공은 실패처럼 보일 때 한 걸음 뒤에 있다. 오늘 영상을 만들면서 한 가지를 다시 정리하게 됐어요. 저는 여러분께 파이를 사라고, 들고 있으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100배가 간다는 약속은 더더욱 못 드립니다. 그건 제 영역이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예요. 같이 이 토끼굴의 끝을 끝까지 한번 파보자고요. 저희 채널은 정답을 파는 채널이 아닙니다. 정답이 있는 척하는 건 더더욱 아니고요. 그저 같이 질문하고 같이 의심하고 같이 한 번 더 파보는 채널이에요. 그게 전부입니다. 헐값에 광산을 산 고철상은 천재가 아니었어요. 시장을 예측한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는 그저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3피트 앞에서 멈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그때 만약 한 걸음만 더 갔더라면 지금은 어떤 풍경 앞에 서 계셨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또 어디에서 멈추려고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한번 의견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영상의 출발점이 될지도 모르거든요. 지금까지 디지털 토끼굴 탐험가 썰지였습니다. 다음 토끼굴에서 만나요.